네, 다사다난했던 한 주를 보내고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더불어 저도 컴백을 했죠. 일단진영 박민영과 또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 함께하는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제가 컴백을 했습니다. 네. 위원님 저를 좀 반겨주는 재미난 이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에 네. 우리 시장은 쉬는 와중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중요한 제품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갤럭시 노트 이번에 노트 5라는 네. S6 엣지 플러스 언팩 행사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에서 또 현지 시각 13일에 이 언팩 행사를 가졌었던 삼성 측입니다. 과연 지난 작품과 이 지난 제품과 뭐가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성능 비교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그것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워낙 다양한 기술적 것들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화면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실제로 보면 전작과 그렇게 차이 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차이 나는 게 별로 없는데요. 네. 조금씩 좀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은요. 노트 5랑 엣지 6의 그 플러스가 되겠는데요. 전부 다 이제 그 옥타코어의 2.1GHz 뭐 최고급 사양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카메라 같은 경우도 1600만 원서가 들어가서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역시 메모리 같은 것도 4기가 드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일단 배터리 같은 건 3000mAh라고 해서 전작도 약간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네. 있는데요. 결국은 기존 갤럭시의 대형 화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체 수요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고 애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싸울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일단 크게 모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개되고 있는 성능 자체는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건 20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뭐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그 제품의 어떤 업해하고 나서 네. 빨리 이제 그 제품을 출시하면서 하루라도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목적이 담겨 있겠는데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3월 초였죠. 3월 2일 날 스페인에서 갤럭시 S6가 나온 다음에 실제 나오기까지는 거의 40여일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그 8월 20일부터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제 출시가 돼서 한 7일 만에 파는 7일 만에, 거네요. 6일 만에 이제 바로 파는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 바로 이제 매장에 가서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엣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출시가 나오겠지만 노트 5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라든가 아시아권 일부 그리고 미국에서 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 노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은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엣지 6 플러스는 글로벌 레온의 판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노트 5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보다 일정 지역별로 먼저 좀 나오고 나서 시장상을 판단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일단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과거보다는 언팩 행사 이후 제품이 실제 출시되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국내 증권사 평가는 어떨지 궁금해요. 이 언론 기사들 한번 쭉 읽어보니까 뭐 네. 세련미의 극대화, 일상 속의 패션 여러 가지 미사 어구를 갖다 붙이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난 그 3월달에 그 처음에 갤럭시 S6 공개했을 때도 엄청나게 언론에서 네. 많이들 얘기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봤던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 중에 어느 걸 고를까? 어느 걸 사도 괜찮아 그런 거 있고 어떤 언론에서 제목까지 뭘 잡았냐면 네. 우리 막내 예쁜 여동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핸드폰을요? 핸드폰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내 증권가의 반응이 되겠는데요. 그쵸. 오늘 두 군데 증권사 같은 계열인 삼성증권 그리고 현대증권이 각각 어떻게 봤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네. 화면을 봤는데요. 삼성증권 얘기는 갤럭시 S 대비 개선된 기능 수준이 기대했던 것 비해서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노트 5나 엣지 플러스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것을 보니까 노트 5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엣지 플러스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판매량은 기존의 두 개 합해서 한 1000만 대 정도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뭐 그 정도 아니겠느냐 1000만 대 정도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구분을 보면 네. 노트 5가 600만 대, S6 엣지 플러스가 400만 대 정도로 일단은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현대증권 보겠는데요. 현대증권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전작 대비 큰 차이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판매 대수는 삼성보다 약간 더 많이 보고 있고요. 1150만 대 판매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갤럭시 S6랑 엣지가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1분기 대비 2분기에. 그리고 3분기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정도로 보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걸 새로 나왔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고려할 때 3분기에는 IM이라는 게 이제 무선 사업부니까 쉽게 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쪽인데요.
그쪽의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면서 지난 3월 달에는 증권사가 모든 목표 주가만 올리거나 뭐 찬사 일색이었는데요. 네. 증권사가 이번에 3월 달에 그렇게 하고 나서 약간 당혹스러웠거든요. 이번에 약간은 삼성증권, 현대증권조차 약간 시장을 좀 이번에 제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이 전작일 때는 사실 증권가나 언론가나 계속해서 찬사를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론사들 대비해서 증권가에서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해외에서는 뭐 증권사나 언론사 평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해외 언론도 지난번만큼은 홍보가 별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냉정한 평가, 최근의 수준이 애플도 마찬가지, 삼성도 마찬가지, 글로벌리 점유율이 좀 떨어지면서 네. 중국에 대한 어떤 반격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증권사나 언론사 증권사는 말씀드리면 번스턴 리서치라고 뭐 미국에 보면 아주 내노라는 자산 운용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고가 제품군 있고 중저가 제품군 같이 있는데요. 네. 주 제품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려움을 해서 쉽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딱 하고 있고요. 그들 스스로가 창조한 어떤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의 정상을 재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폰을 내놓는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얘기했던 이런 쪽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중저가 제품이건 고가 네. 제품군인 간에 지금 가장 삼성의 문제는 제품 가격이 비싸다. 가격 자체가 비싸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내려가야지 경쟁력이 생기지 않느냐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지금 9월 9일 날 새로운 제품 나올 것을 알려지고 있는 애플이요. 애플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결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언론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는 삼성이 접수하면 애플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샤오미도 신제품 소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뉴욕에서 좀 삼성의 언팩 행사가 났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물론 맞췄겠죠. 네. 샤오미가 북경에서 이번에 또 흥미 노트 2랑 신제품을 노트 2, 발표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방송할 때도 대륙의 실수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대륙의 실수를 넘어서 완전히 성능 깡패란 표현까지 나오는 제품이 또 새로 나왔어요. 성능이 좋아요. 예, 가격 제품을 보면 5.5인치짜리가 약간 우리 삼성에 나온 건데 약간 작은 건데요. 가장 낮은 거가 14만 5천 원, 799위안부터 999위안, 18만 원대니까요. 이게 태블릿, 스마트폰의 가격인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홍미 노트가 되는데요. 네. 반나절 만에 무슨 80만 대 판매하고 뭐 나오고 난리 났거든요, 또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보면 절대 가격은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갤럭시 새로 나온 것보다 지금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중국 제품이 무섭게 쳐올라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원 플러스 2, 아수스 젠폰 2 같은 경우가 여전히 시장에서 인기를 질주하고 있고요. CNN 머니에서 지난 7월 초에 한번 기사를 한번 내고 하면 대단히 조회수가 많았던 거고요. 네. 저도 한번 이 코너를 통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기사 제목 자체가 이랬습니다. 당신의 다음번 스마트폰은 중국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나오면서 5개 제품을 그냥 적시하고 있거든요. 네. 레노버, 화이트, 화이에요. 르티비, 원플러스, ZTE, 샤오미 이런 5개를 딱 적시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중국 제품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우리 가장 경계할 부분이다라고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통계도 하나 집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이게 절대 나수가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폰 아레나라고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뭐 많이들 접으시면 아실 텐데요. 레드미 노트 2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리고 갤럭시 A7은 거의 성능이 비슷한 거라고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 중에 네. 하나였고요. 가격 제품은 우리나라 50만 원 조금 언더 뭐 그 정도에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이주 M2도 지금 히트 치는 건데요. 네. 세 가지 제품 중에 어느 걸 사겠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해봤더니 위치원. 네, 위치원 뭐 사겠냐 물어봤더니요. 샤오미 레드미 노트가 무려 72.5%. 네, 그리고 삼성과 메이저가 각각 13%와 14% 수준이고 마찬가지 이거 가격만 보더라 이것도 3분의 1이거든요. 이 레드미 노트 새로 나온 것이요. 네. 이것도 뭐 결국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격 깡패에 이어서 샤오미가 성능 깡패라는 이 수식어까지 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제 의견은 저는 이제 요즘은 싸다는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제 의견보다는 증권가에서 국내 증권사에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으로 제가 조사를 봤더니요. 22곳의 목표 주가 평균은 162만 5천 원 선, 조금 반짜리가 나오는데 이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최고가는 메리츠 증권에서 190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최저가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유진동부 미래정도가 150만 원 정도에 제시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평균치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이항영 위원의 탑픽 종목은 오늘 없는 것인지 삼성전자도 아니고 어디로 투표하실 겁니까? 네, 삼성전자보다는 즉 메이커보다는 좀 부품주 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외국 기업에 좀 납품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곳인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루콤이라든가요. 나름 삼성전기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좀 메이커보다 삼성전자 완성품 메이커보다 좀 우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 이 종목 깡패 이항영 위원님이 고른 종목은 블루콤과 삼성전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